네, 오늘 그 링맥 동선 프로그레스 이제 동선 시스템 프로그레스 설명을 좀 해드리고 원장님들의 좀 어떻게 좀 환자랑 좀 연결해서 예,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뭐 급여라든지 비급여 매출도 좀 올릴 수 있을지 그런 포인트도 좀 언급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소아 상담, 일반 상담, 그다음에 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급성 통증, 만성 통증, 이제 관리 환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한의원들이 요 5가지 경우에 온다라고 좀 대부분 이렇게 다 오시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상담 환자, 예, 뭐 어린이들, 뭐 감기, 비염, 뭐 돌보약, 뭐 야뇨증, 복통, 뭐 식욕부진 뭐 등등 이런 소아 환자, 10세 이하의 소아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세 이후부터는 이제 성인 환자로 좀 분류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상담 환자, 네, 상담 환자. 그 다음에 이제 통증 환자,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좀 돼 있고요. 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통증, 만성 통증 관리 환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동선은 이제 접수대에서 상담 환자 같은 경우는 예진과 측정, 그다음에 통증 환자는 예진보다는 이제 측정 위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진료실, 이제 결과 설명, 진료 및 결과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납, 예약, 그래서 뭐 패키지 안내라든지 뭐 수납이라든지 예약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아 상담 환자예요. 네, 소아 상담 환자인데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렇게 요 표를 좀 보여주면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아 상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의 흐름이 이렇고요. 이런 걸 이제 접수대에서 또 안내도 해주면 좋죠. 그래서 아, 이제 등록 환자와 비등록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록 환자는 저희 이제 앱이라든지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앱이라든지 그 앱사이트에서 이제 등록을 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비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내용 태블릿으로, 원내용 태블릿. 저희 많은 원장님들이 좀 질문을 하는데 저희 링맥은 사양이 막 좋을 필요 없어요. 네, 오히려 사양이 좋을 필요 없고요. 그냥 화면 좀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13 이상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쵸, 2022년 이상의 제품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간혹 집에서 굴러다니는 태블릿을 쓰려고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의 제품들은 다 호환이 좀 돼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16 버전이 지금 16, 17 버전이거든요. 대부분 핸드폰 사면 13 이상 저희가 지원하는 건 13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내용 태블릿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원내역 태블릿에서 이제 비등록 예진을 해서 이때는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데, 이 전화번호 넣으면 전화번호 입력해서 등록이 되면 다른 한의원에서 요 전화번호로 검색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저희 전화번호가 딱 입력을 하면 예, 그 한의원 A라는 한의원에서 만약에 상담을 했습니다. 내 전화번호로 그러면 A 한의원에서는 결과가 떠요. 네, 결과가 뜨고 이제 B 한의원에서는 안 뜹니다. 네, 비등록 환자 같은 경우는 뜨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로 입력을 해서 이제 기본 예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뭐 나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뭐 기본
체형이라든지 이런 기본 예진하고, 그다음 10살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으로 허실 예진이 돼요. 그래서 허실 소아 예진하고 허실 예진이 아니 소아 허실 예진하고 성인 허실 예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아 허실 예진은 오히려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에 좀 맞게끔 허실 예진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아 허실 예진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이제 소아 질환을 예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소아는 8가지예요. 총 8가지. 그래서 소아 감기, 소아 비염, 소아 돌보약, 소아 면역, 그다음에 소아 복통, 소아 야뇨, 소아 성장 이렇게 총 8가지. 네, 8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진하고 나서 이제 링맥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한 번만 측정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한 번만 측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등록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 측정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저도 이렇게 좀 집에서 볼 수 없나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회원번호가 나오거든요. 네, 회원번호를 입력을 해서 예진도 하고, 예,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번호로 이용을 하면 A 한의원에서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B 한의원에서 측정했어요. C 한의원 측정했어요. 다 나와요, 결과가. 나한테. 내 앱에서 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내 핸드폰에서 내 앱 사이트에서 나의 측정 결과를 자기가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핸드폰, 네, 뭐 앱이라든지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카카오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건 카카오. 대부분 원장님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카카오 많이 하니까 카카오 로그인하면 이제 클릭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넣을 필요 없고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예진하고 이제 소아 허실 예진하고 해당 소아 질환의 예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측정을 한번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예진에서 그 접수대에서 이제 소아 상담 환자 오면 어, 또 이제 요 표 보여주면서 이렇게 검사하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원장실에서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요 표 보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네, 접수대에서 네, 이제 예진과 측정을 합니다. 네, 예진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비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내용 태블릿으로 네, 비등록 예진하기 클릭한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입력해서 기본 예진하고요. 네, 소아호실 예진하고 해당 소아질환, 네, 해당 소아질환 예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비등록 측정하기에 들어가서 닉맥 측정은 1회 합니다. 네, 1회 하고 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핸드폰으로 이제 닉맥 앱이라든지 웹사이트에서 접속을 해서 카카오 로그인해서 기본 예진하고 허실 예진하고 소화 예진을 하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원내용 태블릿에서 닉맥 측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 회원번호 입력을 해가지고 내 회원번호 입력해서 측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총 8가지의 질환이 있고요. 이제 이 검사 결과 가지고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상담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맥을 짚으면서 맥을 짚으면서 이제 닉맥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맥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 때 이런 맥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몸의 그 허약 상태는 어떤지, 회복력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진 같은 경우에 예진을 하게 되면 이 예진 결과에 뭐 처방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타입, 네, 이 사람은 어떤 타입인지,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대표적인 특성 5가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 상태에 대한 설명, 병리에 대한 설명, 이 사람이 이런 예진을 했을 때 이런 병리 상태다. 원장님들이 좀 설명하기 편하게 저희가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해서 원장님께서 현재 아이의 이제 허시 상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보강의 필요성, 병리에 대한 설명과 보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약이 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어 이제 접수대에서 이제 3개월 보강 클리닉, 최소 3개월 정도 이제 보강 클리닉 설명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치료 패키지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는 원장님들이 이제 보름마다 처방을 하는 분들은 보름마다 이렇게 예약 잡아서 네, 예진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링맥 그때는 이제 측정만 하면 되겠죠. 측정하고 상담, 측정 상담 이렇게 하면 되겠죠. 1개월마다는 네, 1개월마다인 분들은 한 달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측정 상담. 만약에 애가 다른 병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또 예진을 또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데 어 보통 이제 기본 예진과 허실 예진은 3개월에 한 번씩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오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해당 질환 소아 예진만 나와요. 네. 그래서 간편하게 또 예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 예진은 문항이 많지 않아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손쉽게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의원에서 좀 체계적이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원장님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 할 수 있게 예진과 측정,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납할 때 예, 예약도 도와줘서 주기적으로 또 검사할 수 있게. 등록 환자의 경우에 맞아요. A 한의원에 진료하고 B 한의원 진료했을 때 B 한의원에서 아니 A 한의원에서 측정했던 결과 나옵니다. 그 A 한의원이라고 나오진 않고요. 언제 측정했는지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지난달 뭐 보름 전에도 링맥 측정을 했었네요. 어디 다른 한의원에서 측정하셨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한의원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네, 어디 한의원에 나오진 않고요. 네, 그렇죠. 네. 환자 정보 검색을 하면 예,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요. 쭉 나오는데 예, 어느 한의원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어느 한의원에서 측정했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네, 그렇죠. 환자분들은 근데 거의 그렇죠. 뭐 정말 드문 경우죠. 만약에 A 한의원에서 검사했는데 B 한의원 또 가서 또 검사한다라는 거는 예, 엄청 정말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확률이 엄청 적죠. 네. 보통 한의원들이 한 군데 계속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속성은 이제 자기 검사 결과를 자기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기 검사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럼 등록을 해야 되고요. 아,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할래.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전화번호로 예, 이제 검사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로 하면 그 전화번호 그 한의원에서는 계속 누적이 되긴 돼요. 네. 누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디가 없다 보니까 자기 검사 결과는 볼 수는 없고 원장님만 한의원에서만 검색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반 상담 환자입니다. 네, 일반 상담 환자. 네, 일반 상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등록 환자가 있겠고 등록 환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등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용 태블릿에서 이제 비등록 예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입력을 해서 이제 예진합니다. 그래서 기본 예진, 허실 예진, 51개 질환 예진. 네. 그 다음에 측정은 2번 합니다. 네. 2번, 뭐 최소. 그래서 뭐 1회차 측정하고 나서 네, 잠시 후에 이제 2회차 검사를 진행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맥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안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하죠. 그래서 앱이라든지 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카카오 로그인 들어가서 예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내용 태블릿 들어가서 자기 회원번호 입력해서 측정하기. 환자 측정하기 해서 이제 원내용 태블릿에서 환자 측정하기 해서 그 내 번호 입력을 해서 이제 측정 2번 정도 하고 나면 등록 환자의 검사 결과가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51개의 질환이 있는데요. 대표 질환으로 이제 보약, 소화불량, 뭐 비만, 비염, 우울증, 성장, 생리통 이게 대표 질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과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뭐 신경통, 관절통, 요통, 오십견, 내분비내과에서 이제 빈혈, 갑상선, 당뇨, 통풍, 그다음에 신경과에서 두통, 구안화사, 소화기 내과에서 뭐 설사, 과민성 장증후군, 그다음에 변비, 위염, 그다음에 호흡기 내과에서 감기, 기침, 천식, 음, 그다음에 부인과에서 뭐 생리부순, 갱년기, 난임, 산후조리, 비뇨기과에서 방광염, 성기능, 성기능 장애 얘기하는 거죠. 피부과에서 아토피, 두드러기, 여드름, 정신과에서 불안신경증, 불면증, 공황장애, 그다음에 순환기 내과에서 뭐 고혈압, 부정맥, 수족냉증 부종, 이비인후과에서 구내염, 설통, 이명, 편도염. 그래서 접수대에서 이 51개의 질환에 어떤 분류를 카테고리를 딱 숙지를 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기본 예진하고 호실 예진하고 다음에 어떤 예진을 해야 될 때 거기에 맞게끔 안내를 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다 더 질환에 맞는 예진을 하게 되고요. 질환에 맞는 처방이라든지 그 설명 자료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담에서는 이제 접수대에서 이제 예진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등록 환자, 등록 환자, 비등록 환자는 전화번호로 예진하고 그다음에 측정 이해하고 그다음에 등록 환자는 네, 자기 핸드폰에서 예진하고 원내용 태블릿에서 측정 이해하고요. 네. 그다음에 진료실에서 이제 맥을 잡으면서 링맥 결과를 설명을 해주죠. 맥에 대한 설명 쭉 해주고 그다음에 예진한 결과 AI 예진한 결과 타입 특성, 병리 설명하고 현재 몸 상태와 치료 방향 설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간 최소 3개월간은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수납이 될 때 소강 3개월 이제 보강 클리닉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네, 패키지 안내하고 그다음에 뭐 제네원 일정 예약. 그래서 보름마다 처방하는 분들은 보름마다 이제 예약 잡아서 검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1개월마다 이제 처방하는 분들은 1개월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의 때 음, 원장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한의원 원장님들이 예, 치과랑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 치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하거나 아니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하거나 뭐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다시 검진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의원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에, 원장님들이 음, 이제 기존에 이제 상담 환자분들을 계속 락킹 시켜서 계속 끌고 나가시려면 이 건강검진 이런 서비스도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추천하는 거는 6개월 후에 이제 건강검진을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구성은 링맥 측정과 갑상선 초음파, 즉 경동맥 초음파. 제가 이제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갑상선 경동맥은 되게 어렵지가 않아서, 어렵지가 않아서 보통 이제 두세 시간 정도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이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발견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분한테 그냥 오라면 좀 안 오거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건강검진 해서 6개월 후에 이제 링맥 측정도 하고 이제 갑상선 경동맥도 같이 봐드리겠다. 그래서 갑상선으로 갑상선에 특히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거 보고 그다음에 경동맥 상태 경동맥에서 혈관 상태를 봐서 혈관 나이라든지 혈관의 전반적으로 상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겠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딱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확실한 구성으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원장님들이 어, 이제 뭐 소아 상담 환자 뭐 이렇게 일반 상담 환자분들은 어, 뭐 잘 하시겠지만 이 통증 환자분들의 예, 정확한 이제 전달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증 환자, 급성 통증 환자, 이제 만성 통증 환자, 그 다음에 관리 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네, 네, 급성 통증 환자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좀 그림 부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자료를 접수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급성 통증 환자는 최근에 갑자기 아픈 사람들, 갑자기 아픈 사람들. 항상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통증 환자를 이제 접수대부터 진료실 수납까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관돼야 돼요. 접수대에서 진료실에서 수납하고 나서의 말이 일관이 돼야 되고요. 말이 일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세 번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내원에 대한 최소 세 번. 그러니까 세 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 한 번, 3회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잘 안 들어요. 하지 마. 두 번도 잘 안 들어요.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세 번 정도 듣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들으면 안 합니다. 네. 3회 법칙이라고, 어떤 또 박춘초 원장님께서 저한테 또, 보내신 자료를 보니까, 어떤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회 법칙이라고,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 볼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두 명 보고, 드디어 이제 세 명이 이렇게 하나의 물체를 딱 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본다. 라는 거였었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통증 환자분들 이런 거 관리할 때 포인트는, 예, 처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은 이제 접수대겠죠? 접수대에서 처음, 그 다음에 진료실이 중간이겠죠? 중간, 그 다음에 수납할 때가 마지막이라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일관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죠? 네. 내원, 내원. 내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원이 항상 일정해야 돼. 이런 경우 있죠. 원장님은 일주일에 세 번 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수납할 때 매일 오세요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급성 통증 환자의 진료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대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예, 원내용 태블릿에서 측정을 이제 한 번만 해요. 예, 통증 환자는 한 번만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한 번 검사를 하는데 비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회원번호로 입력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귀찮으니까 비등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고 나면 중요합니다. 접수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27맥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래서 이 맥이 나왔네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맥은
통증은 어떻고, 만성화 정도는 어떻고, 건강 정도는 어떻고, 허약 정도는 어떤데, 어, 어, 뭐 어깨가 목이 아프시지만 허약 정도가 또 많이 심하네. 이렇게 한번 던지시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에서 기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접수돼서 기승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접수돼서 링맥은 몸의 상태라든지 회복 반응까지 함께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통증 진료를 하고 나서 이제 맥을 잡으면서 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재 통증과 이제 맥을 잡고 이제 링맥의 결과에 따른 몸 상태, 그래서 통증의 원인과 몸의 반응 상태를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복 방향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급성 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초반 관리의 중요성을 좀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은 초반 관리가 회복 속도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27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당신의 총통 정도는 이 정도고 만성화 정도는 이렇고 네 이렇게 해서 시키면서 결과가 나왔어요. 통증 반응은 매우 심하고 만성화 경향은 매우 높고 몸은 차고 허약 정도는 높고 건강 상태는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급성 통증이긴 하지만 통증이 매우 심하지만 만성화로 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허약 정도가 심해서 많이 쉬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어, 환자분 보고 그렇죠. 운동하지 마세요.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당시에는 허약 정도가 만성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어, 쉬어야지 나을 거다. 만약에 모신다면 어, 그쵸. 보강하는 한약으로 개선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결정하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운동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세요. 집에서 푹 쉬셔야 됩니다. 하나의 말만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쉬든지, 허약 정도가 심하니까 쉬든지, 아니면 못 쉴 상황이면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예. 환자분들이 어, 쉴래 하면 쉬는 거고요. 나는 못 쉴 상황이니까 한약은 먹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이제 보시면 어떤 분들이 보통 이제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약을 권하면 많이 먹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힘쓰는 분들, 일하는 분들은 이제 택배라든지 일을 하는 분들,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은 한약을 잘 먹어요. 네, 한약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한이 오늘 하루 일을 못하면 당장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일 하루 일을 못하면 당장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쵸. 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원장님들 생각할 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직장인분들이 더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임상을 하고 권해보면요. 실제로 이제 노동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약을 많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약을 먹는데, 왜냐하면 몸이 생명이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실 상황이면 약을 먹어서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납할 때, 네, 일주일간 매일, 무조건 급성 통증 무조건 일주일간 매일 내원이에요. 네, 그래서 링맥 결과도 설명하면서, 네, 매일 내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약의 중요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초기 집중 치료 시에 회복 속도가 크게 상승이 되고, 통증 재발도 예방이 되고 몸의 회복이 반응이 꾸준히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내원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오늘은 급성 통증이기 때문에 초반 일주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링맥 결과에서도 아까 봤더니 허약 정도로 만성화신 부분도 있어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약침 치료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푹 쉬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보강의 필요성도 설명했는데 한약 치료도 좀 그 이제 차차차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매일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레스를 이렇게 딱 짜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 접수대에서 검사 결과 나왔으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진료실까지 못 기다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설명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진료실에 더 집중적으로 듣게 돼요. 그리고 이 검사 결과가, 이제 공유가 되니까, 이제, 이 검사 결과도 다시 얘기하고, 내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동선은 접수대 측정, 그 다음에 접수대에서 입치맥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너무 자세히 말고요. 1분 안쪽으로 간단하게 설명. 나머지 자세한 거는 진료실에서 원장님이 진료 후에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료실에서 이제 통증 진료가 나서 맥을 잡으면서 링맥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통증과 지금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의 방향을 안내하는데 이제 맥의 결과에 따라서 보강의 필요성. 그래서 1단계 침치료, 2단계 약침치료, 3단계 한약치료가 있는데 최소 2단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납하고 났을 때 이제 맥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이 맥이 나는데 이런 맥이 분들은 쉬셔야 돼요.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어, 추후에 일주일에 다시 한번 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얘기도 한번 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만성 환자분들, 만성 환자분들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질문해 주면 실시간으로 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만성 환자분들은 뭐 오랫동안 뭐 몇 주간, 몇 달간 이렇게 아팠던 분들이죠. 그래서 접수대에서 링맥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등록 환자분들에게는 전화번호로, 등록 환자분들은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요. 측정 후에 중요합니다. 접수대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특히 뭐 통증의 심각도라든지 나왔을 때 통증의 심각도라든지 회복 지연, 만성화라든 허약 정도, 만성화가 높거나 허약 정도가 높으면 회복 지연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이 나왔네요. 그래서 피곤하신가 봐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요새 뭐 무리하셨나 봐요. 피곤하셨나 봐요. 이 맥이 나왔네요. 예를 들면 현맥이 나왔네. 피곤하셨나 봐요. 새맥이 나왔네요. 요즘에 무리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을 던져놓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만성화가 허약 정도가 심해서 이런 분들은 만성화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강도 필요한데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상담하면서 진맥하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1분 안쪽으로. 그 다음에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를 하죠. 그래서 통증 진료하고 나서 맥을 짚으면서 맥을 짚으면서 링맥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증의 심각도,
그다음에 회복력, 특히 만성화, 허약, 건강. 건강 점수가 높고 만성화 정도가 떨어지고 허약 정도가 떨어져야지 회복이 좋은데 만약에 건강이 낮고 만성화가 심하고 허약 정도가 심하면 그만큼 회복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네온 일수. 예, 저희가 이렇게 또 고지되어 있는 최소 4번이 필요합니다. 뭐 일주일간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온 일수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네온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링맥으로 검사했는데 어, 맥은 쉽게 변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링맥으로 검사해서 다시 한번 몸 상태도 보고 몸의 회복력이나 전반적인 컨디션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 예시에서 예를 들면 이제 현맥이 나왔는데 통증은 심각 정도고 많이 아프셨는데 아니 통증이 심각 정도인데 아우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한번 공감을 한번 해주는 거죠. 너무 아팠다. 그리고 건강 점수가 너무 건강이 레벨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건강 관리를 너무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만성과 허약 정도가 상당히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팠던 거라고. 어렸을 때 봐라. 어렸을 때는 목이나 허리가 아파도 자고 나면 좋아지지 않았냐. 근데 지금 어떠냐? 자고 나는데 점점 심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성화 허약 정도 심해서 1단계 침치료, 2단계 약침치료, 3단계 한약치료가 들어가 있는데 최소 2단계 약침치료부터 같이 좀 들어가겠다. 그래서 특별히 약침은 보강하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치료 빈도와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납할 때 다시 한번 이제 링맥 통증의 이제 심각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링맥 검사 결과 어, 통증이 이렇게 심했는데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그리고 링맥이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원장님의 의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링맥 검사 결과도 주 4회 이상 치료인데 원장님의 의견도 주 4회 치료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4번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맥은 쉽게 변하진 않지만 맥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링맥을 측정해서 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 통증 관리도 하지만 몸 상태도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만성 통증은 꾸준한 치료와 주기적인 확인이 이제 회복 속도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멘트. 오늘 링맥 결과를 보면 단순히 통증이 있는 상태만 아니네요. 회복력이 떨어져서 통증이 오래가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졌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안내대로 링맥이 써있는 대로 이번 주 치료 횟수 맞춰주시고요. 일주일에 다시 링맥 측정해서 몸 상태는 어떤지 회복력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내원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봐봐요. 원장님이 일주일에 4번 오라고 했어요. 5번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뭐 원장님은 너무 절실히 믿는 분들은 너무 절실히 믿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 원장님은 처음 보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심이 좀 많은 분들은 4번 와야 되는데 근거는 뭐야? 일주일에 4번씩 와야 되는 근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맥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제 의견도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신기하네.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동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접수대에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간단하게 1분 내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맥에 대한 설명도 할 때 너무 자세히 할 필요 없고요. 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무리하셨나 봐요. 최근에 몸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이렇게 한 번씩 던지는 거죠.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맥에 다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하는 거죠. 환자분들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통증의 심각도라든지 회복 요인. 예. 그래서 지금 아픈 거고 잘 안 나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료실에서 이제 통증 진료하고 나서 설명하고 통증 상태 분석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재층적도 안내해드리고 뭐 진료실에서 수납할 때 다시 한번 예, 그렇죠. 맥에 대한 설명하고 네오니스 설명하고 일주일에 다시 한번 더 검사한다. 그래서 직원 예시. 오늘 검사를 보면 단순히 통증 상태만 아니라 회복력도 많이 떨어져서 통증이 오래가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안내한 대로 링맥에 써 있는 대로 일주일에 네 번씩 오시고요. 맞춰주시고 일주일에 다시 한 번 더 링맥 체크를 해서 몸 상태도 통증 상태뿐만 아니라 몸 상태도 다시 한 번 또 체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어, 빅맥에 대한 원리를 물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좀 자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PPG 센서로 맥을 구현하는 건데, 요거는 자료로 한 번 더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 물어볼 때 QRA 버전으로 제가 지금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좀 띄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PPG 센서로 이렇게, 에, 제가 첫 강의 때 잠깐 좀 얘기했었는데, 제 PPG 센서로 이렇게 이제 맥파가 나옵니다. 맥파가 나오면 이제 수많은 이제 맥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맥에 가장 가까운 맥파가 나왔을 때 안내를 하는 건데요. 그 환자분들, 소비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너무 자세한 거는 어려우니까 쉽게끔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자료를 좀 한 장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어, 링맥의 원리를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렇죠. 원장님을 보고 오는 거지. 원장님을 믿는 거지, 닉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네. 닉맥을 믿진 않아요. 원장님을 믿는 거지. 네. 그래서 닉맥을 참고해서 원장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닉맥을 보고 한의원에 가지 않듯이 원장님을 보고 가듯이 원장님을 보고 원장님이 말할 오히려 더 신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닉맥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박 원장님 좀 대답은 됐나요? 네. 그리고 설명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네. 어, 제가 또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한의원 진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어, 누가 좀 컴퓨터로 예진을 해서, 예, 종이로 예진하면 다시 옮겨든지 뭔가 해야 하잖아요. 뭔가 컴퓨터로 예진해서 예진 결과를 갖다가 좀 더 쉽게 좀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처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맥이 좀 나오는 그렇죠. 맥은 짚는데 맥에 대한 설명도 하기고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을 쉽게 측정을 하고 맥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을 환자분하고 통증 환자면 통증 환자, 뭐 상담 환자면 상담 환자 이런 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주일에 몇 번 왔으면 몇 번 왔는지 이런 것도 써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 구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이게 하나씩 장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 교육이 어떤 부분이 힘들죠? 직원 교육이? 직원 한 경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직원 교육이 어떤 부분이 힘들죠? 그러니까 뭐 맥에 대한 설명하는 거, 접수대에 대한 직원 교육이요? 환자 설명하도록 하는 교육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세미나를 열어서 직원분들이 듣는 그 세미나를 영상을 좀 만들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어, 원장님이 못 시키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예,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뭐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 만들 거예요. 저희가. 예. 그래서 요런 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상담하고 요렇게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접수대에서 예,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환자입니다. 네, 관리 환자. 이제 관리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관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수대 측정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접수대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데 비등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예, 많이 하는 분들은 등록하면 좋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번 주는 통증 상태라든지 만성화 상태라든지 허약 정도나 건강 상태를 이런 거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통증 상태가 심하니까 예, 좀 더 자주 와야 되겠어요. 이번 주는 허약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약침 치료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죠. 이제 중요합니다. 예. 원장님이 혼자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접수대에서 많이 설명을 하면 원장님들이 별로 많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측정을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관리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 지난주보다 통증이 심해졌는데요? 지난주는 일주일에 세 번 하는데 이번 주는 매일 오세요. 일주일에 다섯 번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만성화 정도 심한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집중 치료해야 돼요. 예. 허약 정도가 심한데 이번 주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보강하는 약침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원장님께 이 부분 전달할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허약 정도 심해서 보약, 한약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비급여를 원장님 혼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대에서 같이 상호 이렇게 협동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진료를 하죠. 그래서 통증 정도는 어떤지, 예, 맥도 잡으면서 현재 관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매번 똑같으니까 매번 똑같은 말, 매번 똑같은 걸 하니까 하다가 많은 거예요.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매번 다르게 다른 설명을 하고 매번 다르게 뭔가를 한다면 예, 환자분들은 계속 관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 상태, 예,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 그 다음에 이번 주의 통증과 저번 주의 통증, 이번 주의 건강 상태, 다 저번 주의 건강 상태와 이번 주의 건강 상태, 예, 이번 주의 허약 상태와 저번 주의 비교, 예,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번 주에는 지난주는 이렇게 왔지만 이번 주는 이렇게 와라.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한 번 더 검사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통증은 이 정도고 건강은 이 정도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 주 몇 회 오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일주일에 다시 한 번 더 검사해서 몸 상태 점검하고 회복 상태도 보겠다. 네. 수납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네, 통증은 이렇고 몸 상태는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주는 일주일에 몇 번 오셨지만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오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관리 환자분들도 매주 링맥을 보면서 몸의 회복 흐름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매번 검사 결과 기준으로 내원 횟수를 정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측정해서 어떤지,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건강 상태가 좋아졌는지, 허약 상태가 좋아졌는지, 통증 상태가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 해서 매주마다 오게끔, 그다음에 매주마다 몇 회를 와야 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환자분들은 링맥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에서 관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접수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건강, 허약, 만성화, 상태, 비교, 그다음에 주 내원 횟수 이런 것도 한 번씩 얘기를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진료실에서 다시 한 번 더 통증에 대한 점검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몸 상태도 보고, 그때마다 지난주에는 약침 웨이 들어갔는데, 이번 주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약침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 주는 허약 정도가 심해져서, 이번 주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소 두 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진료하다 보면, 약침 지난주 매번 맞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몇 회. 그렇죠. 지난주는 몇 회였지만, 이번 주는 몇 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납할 때도 다시 한번, 링맥 검사 결과 얘기하면서, 네온 횟수 같은 경우 특히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통증만 보는 게 아니라, 몸의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 회복 건강 상태, 만성화 상태, 허약 상태, 그 다음에 한열, 이런 걸,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몸 상태까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내원일수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적당한 치료 포인트도 잡아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통증, 건강 상태, 그다음 내원일수, 그다음에 일주일의 재측정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 상담, 이제 일반 상담, 그다음에 급성 통증 환자, 노인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관리 환자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관리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측정. 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도 급성 통증이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 중에서 뭐 무릎이 막 만성적으로 아픈 분들은 관리 환자로 해당이 되는 거죠. 관리 환자. 예. 그리고 한의원에서 노인 환자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듣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노인분한테 노인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급성 통증 환자, 만성 통증 환자, 관리 환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렇게 원내에서도 이렇게 좀 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번 주 일주일마다 측정하면서 통증, 그렇죠? 건강, 허약, 그다음 만성화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보다 통증은 줄었지만 만성화 정도는 심해서 허약 정도는 심해서 약침 치료가 보강 약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은 보강 치료가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네. 지난주에는 매일 오셨지만, 이번 주는 통증 정도가 심해지지가 않아서 좀 떨어져서 이번 주는 네 번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직원 교육 자료는 좀 만들고 제가 이렇게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좀 할 건데, 네. 근데 직원분이 들어야 되는데 직원분이 들을 수 있나요? 한경 원장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직원 세미나를 하는데, 직원이 아무도 안 들으면 제가 또 곤란하잖아요. 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예, 세미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이고 하면, 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링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예, 오늘 세미나 동선을 해서 다시, 예, 초진, 재초진 분은 원장실에서 설명,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백 원장님, 초진, 재초진 분들은 원장실 설명이 뭐죠? 아니요. 재진도 매주 원장실에서 들려서 상담이 아니고, 원장님이 태블릿 들고, 원장실에서 하도 되지만, 예, 굳이 원장실에서 안 해도 돼요. 재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치료실에서 설명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원장실이라는 거는 원장을 포인트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꼭 원장실에서 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원장실에 들렸다 가라는 게 아니고요. 측정했으면, 그러니까 원장님이, 예, 그냥 치료실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원장실에 불러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원장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장을 포인트로 한 거지, 공간을 포인트로 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저희 뭐, 열심히 준비하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주일의 재측정 설명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주일의 재측정 예측 설명은 생략하는,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예. 일주일의 재측정 예우 설명은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설명이요? 그러니까 예우 설명은 뭐죠? 예우 설명? 어떤 예우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에. 일주일에 재측정을 예약을 하는 걸로, 그렇죠. 예. 원장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일주일에 다시 한 번 요 검사 똑같이 할 겁니다. 얘기하고 수납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장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측 링맥 설명하면서 일주일에 다시 한 번 더 검사할 겁니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납하고 나서도, 예, 오늘 검사했는데 일주일에 매일 검사는 아니니까 일주일에 다시 한 번 더 검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박 원장님?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제 환자분들은 궁금해요. 내 맥은 뭘까? 내 몸 상태는 어떤가? 그 다음에 내가 몇 번 와야 되나? 예, 그렇죠. 그리고 어, 내가 왜 똑같은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만 맞는 분들이 계속 침만 맞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약침만 맞는 분들이 약침만 맞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침하고 약침, 어떨 때는 침, 뭐, 어떨 때는 한약도 같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이 훨씬 더 납득을 하고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맥을 주 단위로 제법 많이 바뀔 아니면 그거보다 지속적으로, 그렇죠. 일주일에, 예, 예,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변증 기술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변증 기술료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닌가요? 아니, 나라에서도 정한 거 아닌가요? 변증 기술료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닌가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정했는데.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정해줬어요. 예. 진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잡아라. 예. 변증 기술료가 그 얘기 아닌가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최 원장님?
예. 아, 좀 자주 바뀌어요. 예, 자주 좀 아유, 엄청 자주 바뀌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 맞아요. 예, 환자 관리 측면입니다. 네, 환자 관리 측면입니다. 관리 측면, 네, 환자 관리 측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까지, 환자가, 봐봐요. 이렇게 했어. 그럼 환자가 맥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사실 들었잖아. 네, 들었잖아. 네. 맥에 대한 설명은 너무 자세히 들었는데, 뭐, 실사가 나와도 뭐 엄청 떳떳하죠. 뭐, 안 한 것도 아닌데. 네, 오늘, 네. 제가 또 얘기하는데, 제가 또 원장님한테, 아,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박 원장님, 혹시, 제 강의를 안 들으셨구나. 제 초음파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진료하면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저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원장님 보기에 뭔가가 좋아지는 게 보여야지 만족도가 주어지고 더 한약을 먹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저는 항상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검사하면, 예를 들면, 어, 힘줄이 부어 있어요. 염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힘줄이 부어 있고 약해져 있는데, 지금, 어, 부어 있고 약해져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간은 매일 붓기 치료 위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주 3회 보강 치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강 치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에 다시 한번 초음파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 붓기는 70%, 보강은 50% 이상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주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2주에 다시 한번 보면 좋다고 얘기 안 해요. 붓기는 70% 예상만큼 좋아졌지만, 보강은 50% 예상하는 거에 반도 못 미치네요. 네. 아니, 무리하셨나? 몸이 약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 환자분들이 일주일간, 2주간 매일 오는 분들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안 좋다, 약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나은 예, 비급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고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할 때 좋아지면 막 더 한약 먹어가지고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졌는데 왜 한약을 먹어요? 좋아졌는데 왜 약침을 왜 맞아도? 약침을 지난주에 2주간 맞았어 매일마다. 근데 좋아졌는데 왜 이번에 또 맞아야 돼 매일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아지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약침이 2배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오히려 이래야지 환자가 더 훨씬 더 만족, 예, 더 나- 비급여가 더 나은 비급여가 되고 훨씬 더 만족도 있는 진료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강의 때, 초음파 강의 때도 얘기해요.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하는 거랑 환자가 느끼는 거랑 아예 틀려요. 네. 그리고, 어, 좋아졌다. 아니, 봐봐요. 공부를 하는데, 야, 너 공부 너무 잘해. 이렇게 하면 공부하나요? 야, 너 이거 부족하잖아, 저거 부족하잖아. 야, 너 이거는 잘하는데, 야, 수학이 좀 부족한데? 야, 영어가 부족한데? 야, 국어가 부족해.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부족함은 느껴야지 계속 공부하는 거듯이 뭔가가 안 좋다는 게 있어야지 계속 레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보기에, 좋아지면 좋을 것 같다? 아니요. 아닙니다. 공부하고 똑같아요. 나빠지는 게 안 좋은 부분이 환자분들이 보이고 느껴져야지
계속 내원하고 계속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병증과, 제가 초음파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해요. 통증과 병증과 치료는 일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증이 있어도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통증이 있고 병증이 있어도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치료를 설득을 해야 되는 의사라는 건 뭐냐면, 치료를 해주는 게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병증과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병증 또는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 치료로 가게끔 설득하는 사람, 설득시키는 사람. 네. 박철호 원장님 좀 대답이 됐나요? 그래서 원장님이, 좀 비급여라든지 한의원 매출을 좀 더 올리고 싶으면 좋다 좋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환족도가 더 막 좋아하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처럼 부족하다. 이 부분 부족하다. 이 부분은 좀 좋아졌지만 맥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좋아진 부분도 있고 나빠진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나빠지진 않을까. 좋은 부분도 있고 나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좋은 부분은 좋다. 나빠진 부분은 부각. 해야지 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더 내원하게 되는 거. 또,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